다행히도 어제 미국의 CPI 지수가 예측치를 살짝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금리 인하 시기가 7월에서 9월달 정도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면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충격이 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본다면 분명 상승할 겁니다. 그 이유는 매번 그래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CPI, 다시 말해 미국의 물가지표가 둔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었고, 미 증시도 다시 최근에 이 반등문을 전부 다 하락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악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장에 더 큰 하락을 보여줄 거라고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물가가 아직 높으니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늦춰야 한다라는 언급이 나온다면 증시는 단기간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근데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암호화폐 시장에는 왜 오히려 호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제 비트코인이 CPI 발표가 나오면서 큰 폭락이 있었지만 새벽에 전부 다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플러스 5%짜리 이상의 반등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건지, 혹은 좀 더 눌릴 자리가 열려있는 건지 브리핑 같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 높은 금리로 SVB뱅크랑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파산하면서 높은 금리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 투자자들은 연준의 피벗으로 금리 인하가 되길 기대합니다. 쉽게 말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가 파월의 피벗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오히려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S&P 500 지수랑 연준의 금리를 차트를 표시한 나타낸 표입니다. 과거 1970년도부터 매번 연준에서 금리를 낮췄던 이 시기들의 움직임, 증시의 방향들을 보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35%로 큰 하락이 매번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번에서도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증시가 다시 동시에 하락할지를 예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역시 이 과거 데이터랑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 올리게 되는 게 금리입니다. 경제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니 유동성이 늘어나고, 늘어난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물가 상승과 유동성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되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막히면서 경제가 휘청하기 시작했고, 무너진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연준에는 무한으로 돈 풀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시장에 풀린 돈은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투자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고물가를 만들었고, 연준에서는 높아진 물가랑 시중에 풀린 돈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낮춘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첫 번째로는 그래서 물가가 잡혔느냐, 두 번째로는 경제가 안정적이냐, 이 두 가지일 텐데, 두 번째인 경제가 안정적이냐 혹은 침체냐라는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실 충분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인하를 고려하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바로 물가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는 미국의 주택가격지수입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많이도 말씀을 드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7에서 8%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주담대가 한 3% 후반에서 4%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국내 대비해서는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주택가격을 잡는 데에 진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결국 그럼 지금 상황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주택가격이 잡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면 주택가격은 다시 폭등하게 될 거고, 물가가 지금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게 사실 연준에서도 고금리로 무너지고 있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시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CPI가 발표되고 바이든이 나와서 연준은 늦춰지더라도 2024년도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우리들을 안도시키는 언급을 사실 해주었지만, 이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게, 결국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이기 때문인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정작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연준이 아닌 미국의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JP보건에서도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결국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쉽게 다시 정리하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는 주가 하락을 견인할 거다. 그럼 결국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진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금리 인하 기간이 CME그룹의 패드와치를 봤을 때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9월달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어도 지금 4월달이니까 5개월 정도의 시간은 벌었다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에서는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향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5개월이라고 말씀드리고 5개월 뒤에 정말 금리 인하라면서 증시가 폭락한다라고 하면은 뭐야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일본 캔들로 봤을 때 딱 올해까지만 2024년도 움직임만 봤을 때 이때가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부터 최고점까지 올랐던 이 상승분을 계산해보면 이 상승폭이 92% 거의 2배가량 상승분이 나왔었고 이 상승 기간이 52일 딱 50일 한 달 반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사실 한 달에서 두 달만 각 잡고 진짜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서야 1억인데 2억 3억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차트를 보고 있고 오히려 1년에서 2년을 기다리기보다 내년에 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지금은 먹을 거 먹고 현금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 브리핑도 같이 전달드리면 어제 저녁 10시경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되고 비트는 급락이 나왔었지만 해당 자리에서 저는 상승 다이버스를 한시봉에서 만들고 즉 추세 전환 지표가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단기로 숏 배팅 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께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비트코인은 플러스 5%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저측에 보이시는 브리핑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고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관점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시다면 계속해서 참고하시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사실 지금의 이 반등이 정말 찐 반등으로 가는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CPI 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 하락했지만 새벽에 전부 다 말아올리면서 더 큰 상승분을 보여주었지만 일봉상은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긍정적인 캔들이 나와주었지만 사실 업비트에 대해서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반등운이 나왔지만 어제 캔들에서 음봉으로 마감된 캔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조정의 일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은 알트가 아닌 이상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될 텐데 아직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기서 바로 고점을 높이는 상승보다는 한 번 더 눌렸다 상승이 나오는 그림 혹은 화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닥 자리를 한 번 더 깨면서 4시 한봉에서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올리는 그림 혹은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현재 보시는 이 1시 한봉에서 상승 다이버스를 일차적으로 만들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구간처럼 여기서도 저점은 낮췄지만 RSI주가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어주고 1차적으로 플러스 7%짜리 반등운이 나와주고 이후에 고점부터 단기 저점까지 마이너스 5%가량의 조정이 나왔듯이 지금 구간에서도 1차적으로 약 5% 정도 반등분이 나와주고 과거 차트랑 동일하게 과매수권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눌림이 나와준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눌리는 자리가 이런 매물대 자리 이런 고점 매물대 자리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혹여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 주더라도 현재 비트코인 차트 4시 한봉으로 봤을 때 하단부에서 이 상승 다이버스를 깨지 않는다면 이번에 내려왔던 이 하락분이 이 저점대를 깨지 않고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준다면 그때는 정말 큰 반등으로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알트코인 진입에 들어간다면 최소 이 저점을 깨는 하락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손절 라인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61.5K를 깨지 않는 게 지금 상승에서는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 구간에서 앞으로도 알트코인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가장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근까지 상승이 나왔던 알트코인들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도 하락이 유지 중인 추세가 아직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지 않은 알트코인들이라면 그 코인들은 대부분 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알트코인장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언제쯤 상승이 나올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알트코인들이 여러분 이제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갔었나요? 원래부터 알트코인들은 뜬금없이 미친듯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적당히 물리면서 진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진입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까지 올라왔던 영상들 보시면서 알트코인 반등 구간 그리고 중요 지지 구간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추가적인 알트코인 브리핑 그리고 비트코인 브리핑은 비트에서 관점 오해마 그리고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그 기준을 좀 제대로 좀 잡아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